몇 개 되지다. 요거 하고요. 요거 딱 기억하고 요거 경쟁처리 요거 알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 토지상환 채권은 뭐 여기 독자적으로 나온 거지만은 독자적으로 나온 것만 그렇지만은 도시개발 채권하고 섞어서 나온 또 여러 번 있거든요. 이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제목부터 외워야 돼요. 제목부터. 토지 등으로 돌려주는 채권이라는 얘기죠. 자, 개발구역을 100만 평을 수용 방식으로 한다고 지정했단 말이에요. LH에서.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감정평가를 해서 돈 주고 땅 사는 거예요. 감정평가를 하고 현금 평가해서 현금 다 주고 땅을 사는 거예요. 위에 건축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지장물 포함 다 한단 말이에요. 돈 주고 땅을 사는데 땅 주인 입장에서 볼 때는 봐봐봐요. 도시지역 아닌 것도 구역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럼 지정을 하면 용도가 뭘로 바뀌었죠? 도시적으로. 그러면 몇 년 뒤에는 신도시 들어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땅 주인 입장에서는 나 땅값에 일부 안 받을 테니까 공사 다 끝나고 조성되는 그 땅이나 뭐 건물로 낮추면 안 될까? 그런 욕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게 훨 낫잖아요? 현금 당장 지금 가격으로 평가한 돈을 받는 것보다. 그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시행자 입장에서 볼 때 현금을 수조 원을 들여서 땅을 살 판에 이 사람 원하니 그래? 잘 됐다. 토지상환 채권을 주고 땅을 사는 거예요. 그런 토지상환 채권은 누가 발행한지 외울 것도 없어. 수용 방식을 할 때 누가 땅을 사냐고 시행자가 산다니까. 그죠? 시행자가 살 때 원하니까 현금 대신 뭘 주는 거예요? 토지상환 채권. 그걸 땅을 사는 거야. 시행자도 유리하잖아요? 왜? 현금을 조달해서 줄 걸 종이 쪼가리 하나 주고 개발사 필요한 땅을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대신 공사 끝나고 조성된 땅으로, 건물로 돌려주면 되니까. 서로 윈 게임이에요. 땅 주인 입장에서는 극단적으로 농림지역의 땅일 수도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도시지역 안에 도로변에 탁 모퉁이 준 주고 땅으로 받을지 어떻게 알아? 당연히 누가 발행한다고? 시행자죠. 외울 것도 없다니까. 무슨 방식으로 할 때? 수용 방식. 시행자는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 매수되면 일부를 지급하려고 그 토지 상환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 건축물이 요건 꼭 외워놔야 돼요.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건축물 면적이 얼마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2분의 100필지를 조성하는데 100필지를 전부 돌려줘 버리면 환지 방식과 진배 없잖아요. 절반 넘지 말아요. 남의 절반은 일반 분양하라는 얘기예요. 2분의 1 꼭 외워놔야 돼요. 넘지 않는 범위에서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자, 이 문장 잘 봐봐요. 자, 시행자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얼마 초과하지 않도록 2분의 1. 뭘 발행한다고? 토지 상환 채권. 그렇게 그 세 가지 포인트만 아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세요. 그러면 LH는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할 일이 있어 없어요? 아니, 그 1초도 안 걸려가지고. 그래, 빨리 얘기하면 당혹스럽네. 질문한 사람이. LH는 시행자 될 수 없나요? 누가 발행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국토교통부에서도 발행할 수 있나요? 허허, 엄청나네. 그죠? 다 발행하죠. 그런데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의 아내들은 발행해가지고 나중에 공사하다가 망해가지고 없어질 일이 있을까? 그러죠. 근데 민간업자들은 건설해서 망해볼 수 있잖아. 그래서 보증을 받는 거예요. 지방공사, LH는 보증을 받아야 된다, 보증 안 받는다, 내 얘기하는 거야. 야들은 보증받을 이유가 없지. 망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민간 시행자는 지급 보증을 받아야 돼요. 그 토지상환 채권은 발행한 놈이 망했다 하더라도 보증을 했으니까 무효되고 그럴 일이 없겠네. 그죠? 그 다음에 시행자는 이거 발행하려면 자, 누구한테 승인받아야 돼요? 당연히 지정권자 아니에요? 개발법 전부 다 지정권자니까. 지정권자가 발행할 때는 승인 안 받지. 지가 승인하니까. 그 다음에 토지상환 채권에 이자를 쳐서 줄 때 발행자가 정하는데 뭐 기재부 장관, 행안부 장관 해요. 그 다음에 이거 기명, 무기명. 자, 땅 주인이 표시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토지상환 채권 받고 땅 판 사람들은 토지상환 채권을 양도양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나의 땅이거든요. 내 땅이에요, 내 땅. 그래서 명의 변경을 할 때는 보세요. 이전한단 말 나왔죠, 지금?
명의를 변경할 때는 취득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원본에 기재해달라고 요청하고 원장을 바꿔놔야 돼. 채권에도 바꿔놔야 돼. 그래야 대항을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건 특별할 게 없고, 자, 원형지란 말 나올 거예요. 우리가 한 장 넘어가면 120페이지 맨 하단에 원형지 나오죠? 처음 하는 거죠. 자, 잠깐만요. 허리 한번 탁 펴고 어깨 한번 탁 이렇게 해가지고요. 좀 전에 나중에 막 조성되는 막 땅이나 막 이걸로 돌려주면 안 돼요 하고 발행하는 게 무슨 채권? 토지상환 채권이에요. 그거 누가 발행한대요? 시행자가. 누구한테 승인받아서? 지정권자입니다. 새로 조성한 땅 건물이 얼마 넘지 않도록 2분의 1. 원형지 3분의 1 나와야 되거든. 헷갈린다니까. 나. 민간 시행자는 보증받으라고 그랬죠. 보증, 기명으로 무기명으로? 기명으로. 도시개발 채권도 나와야 되니까. 자, 지금 원형지란 말은 그 정도 외워놓고 원형지란 말 나오죠. 그 원형지란 게 무슨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 다 필요 없고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원형지가 왜 만들었냐? 여러분 개발구역을 수용 방식으로 한다. 100만 평을. 그러면 자 보세요. LH에서 이 땅 돈 주고 살 거 아니에요. 사야지. 사업 시행자 끌을 만들어야 된다니까. 돈 주고 샀죠? 보상을 했죠? 2조 원 들었다 쳐요. 그리고 개발 사업 해야 될 거 아니야. 시설 다 갖추고 건물 지을 수 있는 상태로. 마구 치고 그렇게 했으니까. 건물 지을 수 있는 상태 만들어서 그 돈 다 감안을 해서 이문을 붙여서 택지를 공급 분양을 하는 거예요. SH에서, LH에서. 그래서 걔아들이 땅 장사한다. 아파트 분양가 상승이 주범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교 40에서 60만 원에 수용을 해놓고 건설에서 땅 팔 때 400만 원에 분양해가지고 요거 엄청 많거든요. 요들은 280만 원, 300만 원 적정한데 만약 엄청 붙여서 그러면 100만 평을 수용 방식으로 조성해서 공급할게 할 때 매입비, 공사비 엄청 돈 많이 들었죠. 이 신도시들이 성공을 하는 가장 요인이 뭐냐면 여러분들 강남 개발, 강남 엄청난 땅이잖아요. 압구정동 이런 데 반포. 풍수학적으로는 완전 거꾸로라니까요. 괴산 임수하고는 완전 거꾸로잖아요. 그죠? 뒤로 물이 흐르고가잖아요. 한남동 완전 좋은 땅인데 내가 사진 보여줬잖아요. 저것이 성공한 건 그 당시에 나중에 평가를 하는데 그 당시 서울시장하고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야 종로 일대 너무 많다. 강남을 개발하는데 뻘 받치고 모래 뿌리고 뽕나무 자라고 뭐 한강 이렇게 내 침수되고 뭐 엉망이니까 저거 개발해봐봐야 부자들 전례 안 갑니다. 망해요. 하니까 제일 먼저 뭐 할게요? 경기고, 서울고, 휘문고 좋은 고등학교를 그 땅값 2배 쳐주고 사고 강북에 있는 거를 강남에 땅을 무상으로 줬단 말이에요. 땅 다 주고 고속버스 터미널 딱 거기다 적혀 있는 거예요. 완전 지방 내리가 너무 좋겠고. 거기서 그 좋은 고등학교 가니까 명문대학교 빵빵 가잖아요. 부모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동네로. 아파트 막 현대 아파트 짓는데 그 아파트 뭐 최새로운 미친 듯이 그 동네 가는 거야 사람들이. 그리고 가가지고 집값 오르고 땅값 오르니까 부자들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신도시가 살아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좋은 학교가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일자리가 와야 돼요. 그래서 원형지를 나중에 이게 원래 없었어요 이게. 전체 수용 방식을 할 때 적어도 전체 면적의 3분의 1 범위 안에서 원형지란 말은 개발을 최소화시켜서 원상태 그대로 자 봐봐요. 대학교나 첨단 공장 지을 때는 반도체 공장 같은 거 대학 캠퍼스 지을 때는 그 안에 막 야산 있어도 되잖아 이렇게 자연 친화적으로. 그래서 기반 시설만 갖춰가지고 저렴하게 땅 줄게. 국가기관, 공기관 또는 대학교, 기업에서 내려와라. 내 저렴하게 줄게. 이게 원형지예요. 이게 원형지. 그래서 원형지는 전체 면적 얼마 넘지 않도록 3분의 1 넘지 않도록 주로 공기업이나 또는 국가기관이나 대학 캠퍼스 지으라고. 그래서 내가 시흥 얘기했죠, 여러분. 시흥하고 광명, 부천, 송도 이렇게 그 안에 있는데 시흥이 제일 안쪽에 있다니까요. 시흥 가보신 분 알지만 시흥도 얼마나 넓은지 몰라. 막 갈대밭 있고 별별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시흥은 앞으로 어마무시한 동네 될 겁니다. 서울대 캠퍼스가 들어갔잖아요.
서울대학교 제2캠퍼스 들어가는데 서울대 재학생들이 반대하고 난리 났지만 그렇게 어디서 들어가기로 했는데 유관기관, 연구기관 다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대전의 대덕단지처럼 머리 좋은 연구원들 들어가니까 애들 또 머리 좋은 대학교 간단 말이에요. 파주 이화여대 제2캠퍼스 지으려고 파주시에서 지방세 특혜를 주고 택지를 막 무상으로 준다고 엄청 해서 MOU 체결까지 했어요. 있었던 일이잖아요. 근데 몇 년 전에 이화여대에서 안 갈란다. 파주시에서 이래를 상대로 소송하고 난리 났잖아요. 이화여대 정도 명문학교가 파주시에 가서 딱 들어간다. 대학생들은 뭐 엄청나게 발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영지라는 것은 좋은 대학교 내려와라. 좋은 기업에서 일자리 만들어라. 저렴하게 줄게. 라고 하는 제도가 원영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차피 도시개발 사업 하다 보니까 땅값도 오르겠죠. 그래서 원영지는 계약 일로부터 10년 지나야 팔 수 있도록 캠퍼스 조성 다 끝났다. 5년 지나야 팔 수 있도록 규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만 알면 연결되는 거 아무 문제 없거든요. 자, 봐봐요.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자, 역시 누구 승인받아서? 초지일관 지정권자. 다음에 해당한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해놓고, 이때 원형지는 전체 면적 얼마이네? 3분의 1. 아까 토지 상환 채권은 2분의 1.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3분의 1 뭐 이런 거 있죠. 요거 안 잊어먹을 것 같죠. 그리고 야도 한 서너 번, 두세 번 더 반복해야 돼. 그래,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수용 방식을 할 때 전체 면적의 3분의 1 보면서 여기는 돈이 비싸게 땅을 받으니까 싸게 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전체 면적 얼마? 3분의 1. 그 다음에 봐봐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내려오라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국가기관 등에 줄 때는 수의계약으로 줘야 되거든요. 수의계약으로 주는데, 자, 미연 보세요. 원형지라 학교란 말 나오죠. 학교도 두 가지 있다고 얘기했죠? 언젠가 우리가 도공로기 있었죠, 우리.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 반드시 설치할 시설, 그죠? 도로공원 녹지. 학교는요, 초중 고등학교는 기반시설이에요. 대학교는 기반시설이 아니에요. 대학교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나 공장 부지로 사용한단 말 나왔죠? 얘들은 경쟁 입찰로 줘요. 왜? 워낙 싸니까. 국가기관은 수의계약으로 줘야지. 야들 수의계약으로 주면 안 돼. 경쟁 입찰이에요. 그 대신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다. 꼭 외워놔야 돼요. 원형지 공장 지어라, 학교 지어라 하고 줄 때는 수의계약이다, 경쟁 입찰이다. 경쟁 입찰. 자, 원형지에다가 공장 지으세요, 대학 캠퍼스 지으세요 할 때는 경쟁 입찰이죠. 왜 그러냐 하면 워낙 싸니까. 땅값이 워낙 싸게 주니까. 국가기관 등에 대는 수의계약으로. 자,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매각 금지예요. 원형지 공급 가격 결정도 시험에 나왔는데. 원형지를 공급할 때 감정평가, 감정가격을 한다 이렇게 내면 안 돼요. 기반시설은 갖춰서 주거든요. 기반시설 공사비를 더 해야 돼. 그래서 원형지 공급 가격은 개발 계획이 반영된 원형지 감정가격 동그라미 하고 여기다가 사업 시행자가 원형지 설치한 자 기반시설의 공사비를 더한 줄치시고 금액에다가 시행자가 원형지 개발자가 서로 뭐하여? 협의하여 정한다. 감정가격으로 준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감정평가 가격에다가 기반시설 공사비를 더해야 돼요. 그리고 만나서 얼마 주고 팔래, 살래 협의한 가격으로. 그 다음 제일 중요한 매각 금지 나옵니다. 원형지 개발자, 거기 가로 속에 국가 지자체는 포함하고 제외하고. 국가 지자체는 투기적으로 사고 팔고 안 하니까 괜찮다 이 말이에요. 자, 원형지 개발자는 10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인데 원형지에 대한 공사 완료 공고일부터는 몇 년? 5년. 계약일로부터는 10년 안에는 매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10년 지나야 5년 지나야 팔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국가나 지자체는요. 같이 제한받아요? 괜찮습니다. 자. 원형지를 여기 평택 있죠, 평택. 평택 진짜 가보셨나요? 평택이 정말 엄청난 동네인데 우리 남한 땅의 중간 지점이기도 하고 평택 위에
용인 일대하고 SK 반도체 공장, 삼성 반도체 공장,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반도체 공장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 평택에 미군 기지가 있는데 삼성이나 SK가 왜 그 주변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지을까? 물류 중심이지만 중국이든 러시아든 평택에 들어가면 미군 기지가 있으니까 함부로 못 쏴요. 이것은 그러니까 평택 미군 기지 주변에 우리나라 삼성 반도체 그다음에 포스코 때려버리면 우리나라는 전쟁 절대 못해요. 물론 세계적으로 타격이 있지만 평택이요. 삼성 반도체 공장 제가 평택 한 3번은 가봤는데 어마무시해요. 공사 현장에 정말 이게 무슨 어마무시해요. 우리나라의 모든 그 뭐야 이거 아파트 올리는 이 돌 해가지고 막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다 와 있는 것 같아요. 무지막지한 크기예요. 전 세계 뭐 우리나라는 뭐 베트남이고 외국에도 반도체 공장 있지만은 그거는 다 껍데기들이에요. 일본도 마찬가지. 핵심은 다 본토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반도체 공장 같은 거 지어라. 반도체 공장이라든가 대학 캠퍼스 같은 거 지을 때는 뭐 굳이 뭘 완전히 그렇게 안에 산이 있어도 되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공장 지어라 해서 저렴하게 줬잖아요. 경쟁 입찰로. 저렴하니까 경쟁 입찰이에요. 줬는데 땅값이 엄청 뛰니까 홀라당 팔아먹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장 건설 안 했다. 캠퍼스 조성 안 했다. 그럼 계약일로부터 몇 년 지나야? 10년 지나야 팔 수 있고. 자, 계약을 하고 2년 만에 캠퍼스, 반도체 공장 다 지었어요. 그러면 2년 동안 공사 다 했죠, 이제? 자, 공사 완료했다. 그때부터 몇 년? 5년 지나면 팔 수 있고. 공사 안 하면 계약일로부터 10년. 지나야 팔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제한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공장 지으세요, 대학 캠퍼스 지으세요라고 저렴하게 주는 거예요. 저렴하게 주니까 팔지 말라는 얘기예요. 10년, 5년 지나기 전에는. 근데 시험에서 요거 내요. 국가는 안 나오겠죠. 지방자치단체가 5년 지나기 전에는 10년 지나기 전에는 매각할 수 없다 이렇게 내는 거예요. 얘들은 관계 없겠죠. 얘들은 관계 없어요. 민간기업, 대학 얘들이 문제죠. 그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몇 개 되지다. 요거 하고요. 요거 딱 기억하고 요거 경쟁처리 여기 알면 돼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되겠다. 3분의 1. 그죠? 전체 면적 얼마? 3분의 1. 넘지 않아야 된다.